이제 됐어! 네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악독할 수가 있어요? 다 거짓말이야! 증거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채가시기 전에 배신으로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한 간호사의 이야기인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효자 아들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어 저도 제가 겪은 일을 용기 내어 풀어보려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밤새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쌍둥이 딸들은 아직 푹 잠든 모습으로 천사 같았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일상의 평화를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이 제 일과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전화를 드리려 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먼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가시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차를 몰아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갑자기 한마디 말씀도 남기지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시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끊임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사셨던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어머니의 영정사진만 바라보시며 깊은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매일 아침 들리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쟤는 추억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홀로 남으신 아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안성의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전화를 드리며 안부를 여쭈었지만 아버지의 한숨 소리만 깊어져 갔습니다. 주말마다 찾아뵈었지만 아버지의 우울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어머니의 물건들만 만지작거리며 방에만 계셨습니다. 건강도 점점 나빠지시는 것 같아 딸로서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외동딸인 저는 더 자주 찾아뵙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원 일정을 조정하고 쌍둥이 아이들의 돌봄도 재조정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피곤함을 무릅쓰고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걱정되는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보면서도 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아버지 댁에 들러 살펴보곤 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도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며 매일 밤 울먹이곤 했습니다. 이제 막 6살이 된 아이들에게 이별을 설명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힘겨운 일상이 시작되었고 매일이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마주보며
남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떻겠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다니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석 달,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건 말도 안 됐습니다.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정정하신데 어떻게 요양원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 하실 뿐 건강은 괜찮으신데 말입니다. 남편은 제 건강을 걱정한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보살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걸까?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 지금 제가 아버지의 버팀목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제의 일을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평소보다 더 오래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 결심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더 자주 아버지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도 데리고 가서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투정 부리지 않고 할아버지를 잘 따랐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를 더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도 미소가 돌아왔고 조금씩 활기를 되찾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미묘하게 서먹해졌습니다. 대화도 줄어들고 퇴근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자신의 의견을 완강하게 거절한 것이 서운했나 봅니다.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간 근무가 있는 날은 미리 반찬을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기 힘들었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더욱 소중해진 가족의 의미를 남편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못다 하신 효도를 제가 대신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웃는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서먹했던 분위기가 이상하리만큼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모두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웬 여행이 물었더니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모시고 가자는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며 어디로 갈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해외여행도 고려해봤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해서 제주도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 여행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시는 듯했지만 손녀들의 조르는 목소리에 결국 수락하셨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오랜만에 가족이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밤 여행 이야기를 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오랜만에 적극적으로 가족 일에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숙소를 고르는 일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출발 전날 아버지 댁에 들러 필요한 물 챙겼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설렘이 묻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했던 마지막 여행이 제주도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타는 비행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오랜만에 여행이라 조금은 긴장하신 듯 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고 나서야 이 여행이 현실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도 이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제주도에 가자. 상쾌한 바닷바람이 맞이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숙소로 향하는 동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한라산이 보이는 리조트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베란다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여행 둘째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아버지께 지나치게 친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식사를 챙기고 손수 안내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던 마음이 풀려서 그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들리는 은밀한 통화 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몰래 통화하는 남편의 뒷모습이 수상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들어온 남편에게 무슨 전화냐고 물었습니다. 회사 일이라며 얼버무리는 그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갔다 온다며 남편이 홀로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연락을 해보니 근처 산책 중이라며 금방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돌아온 남편의 옷에서는 바다 내음이 물씬 풍겼습니다. 산책을 했다던 말과는 달리 어딘가 다녀온 것 같았습니다. 식사 때는 유독 아버지의 의견만 따랐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법한 과한 농담까지 건네며 분위기를 맞췄습니다. 저녁이 되자 또다시 어디론가 전화를 걸러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살며시 따라가 통화 내용을 엿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기척을 느꼈는지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갑자기 없어졌다가 나타나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지나치게 다정한데 저와 있을 땐 어색해하는 모습, 밤마다 이어지는 은밀한 통화, 수상한 외출이 계속되었습니다. 휴대폰도 제 앞에서는 항상 뒤집어 놓았습니다. 문자가 올 때마다 화들짝 놀라 자리를 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버지께 제안할 것이 있다며 따로 시간을 내자고 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아버지께 남편이 선상 낚시를 제안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 해보는 낚시라며 같이 가고 싶다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라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계속 졸라대서 결국 모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이른 아침 준비를 마치고 항구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큰 배에 신기해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도 오랜만에 낚시라 기대에 차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어쩐지 밝지 않아 보였습니다. 배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도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배 멀미가 시작되어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해 아이들은 제가 돌보기로 했습니다. 멀미약을 먹이고 안정을 찾는 동안 아버지와 남편은 낚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쿵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바다에 빠지신 것입니다. 순간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구명조끼를 입고 계셔서 물 위로 떠 계셨습니다. 선장님이 재빨리 구조 작업을 시작했고 아버지는 무사히 구조되셨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히면서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기색으로 계속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사고 당시 남편의 위치가 아버지와 너무 가까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남편이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착각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걱정하며 계속 안아드리려 했습니다. 서둘러 육지로 돌아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지만 감기 기운이 있어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아버지는 일찍 주무시러 가셨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달리 술을 마시더니 자꾸 사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계속 변명하는 모습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무도 남편을 탓하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사고 장면이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상한 행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이번엔 등산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친해지려 노력하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하지만 선상 낚시 사고 이후로 뭔가 불안한 마음에 저도 함께 가고 싶었지만 도무지 뺄 수 없는 일정들 때문에 남편과 아버지 둘만 보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환자를 돌보면서도 자꾸 아버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전화를 드렸더니 등산을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과도 통화를 했는데 어딘가 들뜬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걸려온 남편의 전화.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말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신다고 하시더니 돌아오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바로 병원에 양해를 구하고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구구조대가 수색을 시작한 후였습니다. 남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화장실에 가셨다더니 이번엔 경치를 보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시간도 자꾸 바뀌었고 장소도 계속 달라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수색 범위를 넓혀가는 동안 저는 남편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아버지는 발견되지 않으셨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수색이 중단되자 남편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분명 무언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더욱 강하게 들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홀로 밤을 보내실 아버지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숙소로 돌아갔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산을 헤매며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구조대가 다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고 수색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나타나 수색에 동참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수색이 시작된 지 몇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조대원들과 함께 산의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도 해보았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고만 나왔습니다. 산이 험한 곳이라 수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수색 범위를 넓히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장님은 실종 지점부터 차근차근 살피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헬기까지 동원되어 공중 수색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한 구조대원이 아버지의 모자를 발견했습니다. 절벽 근처에서 발견된 모자를 보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아끼시던 모자였는데 모자 챙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남편의 담배꽁초도 발견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수색이 절벽 쪽으로 집중되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꾸만 다른 방향을 가리키며 시간을 끌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쪽으로 가신 것 같다며 계속해서 수색 방향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다 제 시선과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점점 더 이상한 낌새가 보였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수상할수록 불길한 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구조대원들에게 절벽 아래도 수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다른 곳을 먼저 수색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이 맞았습니다. 절벽 아래 숲풀 사이에서 아버지가 발견되셨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의식은 있으셨지만 많이 다치신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헬기로 이송되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절벽 근처를 다시 살펴보던 중 충격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남편이 피워놓은 담배꽁초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며 서성였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지팡이도 발견했는데 부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지팡이 주변에 흙이 파였고 발자국도 뒤엉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인 듯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절벽 가장자리에는 이상하게도 새로 생긴 흙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누군가를 밀어낸 것 같은 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발견된 남편의 팔찌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평소 늘 차고 다니던 팔찌였는데 그날따라 없어졌다며 찾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하나로 모이자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아버지를 절벽 아래로 밀어뜨리려 했다는 사실이 아마도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 이런 장소를 선택했던 것 같았습니다. 구조대원들도 이상한 정황을 느꼈는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갑자기 자리를 피해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주 중인 남편을 경찰이 검거했다는 연락이 곧바로 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가보니 의식을 되찾으신 후였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뒤에서 밀었다고, 그것도 여러 번 밀었다고 하셨습니다. 필사적으로 버티셨지만 결국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제 남편이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그동안의 수상한 행동들이 이제야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선상 낚시 사고도 우연이 아니었던 거겠죠.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니 그저 소름이 돋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회복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전신에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병실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으면 자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진작 알아챘더라면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딸이 이렇게 잘 지켜봐 줘서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범행 동기가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들과의 통화 내역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빚이 수억에 이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돈을 갚기 위해 아버지의 재산을 노렸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제주도 여행을 제안한 것도 미리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선상 낚시에서 실패하자 이번엔 등산으로 계획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채업자와 공모해서 범행을 계획했다는 사실까지, 아버지가 사망하면 보험금까지 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면서도 매일 아이들과 웃으며 지냈다는 게 더욱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사채업자와 주고받은 문자에는 범행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등산 전날 밤에 나눈 통화 내용도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사고도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구명조끼를 일부러 헐겁게 채워 물에 빠지면 벗겨지게 했다는 사실. 다행히 그때는 선장님이 재빨리 구조해 주셨기에 큰 사고 없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더는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친한 언니에게 맡기고 저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형사님은 사건의 전말을 꼼꼼히 기록해 나갔습니다.
제주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등산 사고까지 모든 것을 남편의 수상한 행동들도 하나하나 진술했습니다. 밤중에 은밀한 통화들, 갑자기 사라졌다 나타나는 행적들, 선상 낚시에서 있었던 일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진술이 끝나자 형사님은 CCTV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에 남편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상하게도 여러 번 같은 장소를 배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만나기로 한 것처럼 자꾸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사채업자였다고 합니다. 사채업자들과의 거래 내역도 모두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미수 시도와 사채업자들과의 공모 혐의까지. 혐의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수사는 계속해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을 처음 면회하러 갔던 날입니다. 쌍둥이 아이들은 친언니에게 맡기고 홀로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처음 보는 구치소의 차가운 분위기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남편은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왜 이러냐는 듯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해치려 한 것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우기더군요. 절벽에서 발견된 증거들도 우연의 일치라고 잡아댔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며 하는 거짓말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10년을 함께 산 제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보고 싶다며 매일 울먹이는데 이런 뻔뻔한 모습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법정에서도 남편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님이 증거를 제시해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실수로 넘어진 것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운다며 화를 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더욱 뻔뻔해지는 그의 모습에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반성은커녕 자신이 피해자라도 된 듯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거짓말은 곧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반성하는 기색 없이 저를 원망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끝난 뒤에도 뻔뻔한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심리 끝에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인미수, 보험사기 미수, 사채업자와의 공모까지 모든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되어 최고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남편은 살인미수죄로 12년, 보험사기 미수로 3년, 특수협박죄로 2년을 더해 총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님은 판결문을 읽으시며 엄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행, 그리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중형의 사유라고 판결문에 적시되었습니다. 남편은 판결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뻔뻔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향해 이제 됐냐며 비웃듯 말하는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허상이었다는 걸,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걸,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의 범행이 알려지면서 주변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퇴원 후에도 재활 치료를 받으시며 씩씩하게 이겨내셨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10여 년 후 남편이 출소하면 우리를 찾아올까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의 악랄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될 때쯤 그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시도 마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족들과 함께 해외 이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의 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매일 밤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영어 학원에 보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왔습니다. 처음에 아버지께 이민 계획을 말씀드리니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어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이곳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하지만 며칠 뒤 아버지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손녀들과 제가 걱정되어 그렇게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매일 저녁 아버지와 함께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걱정이라고 하시면서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서툰 발음을 듣고 재미있어 하며 가르쳐 드립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새 삶을 준비하며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멈춰서지는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졌다고 느낍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과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대신 용기를,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하려 합니다. 캐나다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해 하루하루 준비해 나갑니다. 아버지는 매일 영어 단어장을 들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아이들도 밝은 웃음을 되찾으며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법을 이번 일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을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가족을 위해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사연자님에게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는 두려움 대신 희망을 선택하신 사연자님, 그리고 함께 새 출발을 준비하시는 가족분들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과 축복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